행복한 여자의 성을 만들어가는 의사 닥터왕입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가 조금 변했죠. 며칠 전에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고 이제 다 나아가는데, 굵은 저음의 목소리도 나쁘지 않죠. 여자들을 유혹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이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방송 내용은 많은 여성들이 남자를 선택하게 되고 어떤 남자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성에 관심이 많은 남성이라든지 또는 여성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남성이라면 저희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왜 저 남자에게 끌리게 될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여성들도 그 심리를 파악하는데 다소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 인간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전자를 미래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유전자의 복제 과정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그런 가설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질병에 강하고 뛰어난 번식 능력을 가진 우수한 유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 남성이거나, 아니면 이세를 아주 잘 키워낼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남성이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성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성들이 남성에게 끌리게 되는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친근함입니다. 친밀함. 만일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배우자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맺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겠죠. 물론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맺어지기도 할 수 있지만, 대체로 가까이에서 자주 보고 자주 눈을 마주치는 사람일수록 호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랑의 불꽃이 피어날 가능성이 높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를 지극히도 짝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매일 밤 정성스럽게 편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사흘이 멀다 하고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러브레터를 보냈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 지극정성에 드디어 여자도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사랑에 빠졌죠. 누구와요? 바로 우편 배달부와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남자가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근해졌을 때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시선을 교환함으로써 사랑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얘기가 있죠. 어떤 실험에서 남녀가 한 4분 동안 서로 눈을 응시하게 됐을 때 굉장히 강렬한 서로에 대한 끌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에 참가한 커플 중에 한 커플은 결혼까지 성공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남녀의 사랑에 있어서 눈을 마주치는 것은 사랑의 불꽃을 불피우는 부싯돌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여성들은 섹시한 냄새가 나는 남자를 선호합니다. 섹시한 냄새. 그것은 어떤 냄새일까요? 향수? 아닙니다. 향수는 아닙니다. 바로 남자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가 섞인 채취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이 채취 중에서도 어떤 여성들은 똑같은 남자의 채취에서 호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반해 어떤 여성들은 역겨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호감과 비호감을 가르는 그 요소는 무엇일까요?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로는 바로 유전자의 유사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염색체 6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MHC 유전자, 즉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즉 주요 조직 적합성 항원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전자는 바로 우리가 장기 이식을 할 때 조직 적합성을 판가름하는 그 유전자이고, 면역 반응과 관련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MHC 유전자가 자신과 일치하는 남성일수록 거부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 유전자가 상이한 서로 다른 남성일수록 더 많은 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MHC 유전자가 유사할수록 다른 유전자도 자신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이런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면 건친 결혼을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건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유전적인 결함을 가진 이세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고, 질병에 취약한 후손을 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남성의 몸에서 나는 그 냄새를 파악해서 자신의 유전자와 어느 정도 매칭이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 상이한지를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성들은 그 남자의 냄새에서 뿐만 아니라 키스를 통해서 침 속에 있는 화학 물질을 분석해서 이 남자의 MHC 유전자가 나랑 적합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키스가 만족스러운 남성일수록 섹스를 했을 때도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러 남성의 몸에서 나는 채취를 묻힌 천을 놔두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여성들로 하여금 고르게 했을 때 좋은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수많은 여성들이 고른 남성일수록 그 남자의 몸매는 좌우가 대칭이 되는 남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냄새를 통해서 그 남자의 몸매뿐만 아니라 유전자의 특질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좌우 대칭인 뿐만 아니라 역삼각형의 몸매를 가진 남성에게서도 역시 좋은 냄새가 났다고 대다수 여성들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여성들을 매혹시키는 남성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성들은 큰 남자를 좋아합니다. 아주 큰 남자. 무엇이 큰 남자? 대다수의 남성들이 생각하는 그것의 크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큰 키를 말합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180cm 이상의 큰 키를 가진 남성을 좋아합니다. 전통 사회에서나 사냥이나 채집을 하던 원시 시대에서나 큰 키를 가진 남성은 바로 그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핵심 권력층에 있는 사람을 말하죠. 미국에서의 한 연구를 보면은 큰 키를 가진 남성일수록 연봉이 더 높았고 또 경관들 중에서 큰 키를 가진 경관일수록 범죄자들로부터 공격당하는 확률이 낮았다고 하죠. 남성의 큰 키는 높은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적인 안정성과 적으로부터 덜 공격을 받는 그 안정성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큰 키를 가진 남성이 여성들에게 더 섹스 어필했고 더 많은 섹스 파트너를 가지고 또 더 많은 자녀를 가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들이 매력을 가지는 남성의 매력 요소는 역삼각형의 몸매입니다. 넓은 어깨 넓이와 좁은 엉덩이 둘레, 즉 역삼각형의 몸매를 가진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더 섹스 어필했다고 하죠. 재밌는 사실은 대다수의 여성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근육형의 남성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근육형의 남성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남성들은 우락부락한 전성기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몸매 같은 근육질의 남성형을 여성들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짐작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은 아주 선이 고운 역삼각형의 아주 그렇게 과도하게 근육질이지 않은 남성의 몸매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들이 끌리는 남성의 얼굴형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얼굴형이 여성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 점점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남성의 얼굴형은 성장기 때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자란 남성들일수록 많은 테스토스테론에 노출되었고 이런 남성들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의 남성형에 가까운 마초적인 얼굴을 가진 남성형의 얼굴을 갖게 된다고 하죠. 반면에 이제 테스토스테론에 덜 노출된 남성일수록 오른쪽의 보다 더 여성형에 가까운 남성의 얼굴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배란기가 되게 되면, 즉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마초적인 남성형의 얼굴을 더 선호하게 되고 배란기가 아닐 때는 좀 더 가정적일 것 같고 자녀들을 잘 돌볼 것 같은 여성형의 남성 얼굴을 더 좋아하게 된다고 하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얼굴들이죠. 다섯 번째로 여성들이 매력을 느끼게 되는 남성의 요소 중 하나는 극하고 낮은 저음의 목소리입니다. 보통 사춘기를 지나기 전까지는 남자, 여자의 목소리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남자들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성대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약 60% 이상 성대의 길이가 길다고 하죠. 여러분들 현악기를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긴 현일수록 낮은 저음이 나고 짧은 현일수록 높은 고음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 남성일수록 극하고 낮은 저음의 목소리가 나는 것이죠. 바로 저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영화배우 한석규 씨나 이성균 씨, 물론 그분들이 외모도 뛰어나고 연기력도 뛰어나지만
그분들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그윽하고 낮은 저음의 목소리죠. 그런 저음의 목소리는 그 연기를 하는 내내 나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멋진 남성이요 하고 말하는 내내 섹스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단기적인 관계에서나 장기적인 관계에서나 모두 그윽하고 낮은 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남성을 좋아합니다. 특히 배란기가 되게 되면 극단적으로 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남성을 선호한다고 하죠. 여성들은 배란기 때 마초적인 남성, 즉 남성성이 강한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남성들과 외도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여성들 중 출산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해보면 약 12% 정도가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다른 남성의 DNA를 가진 자녀를 출산을 했다고 하죠. 이건 남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중 짝짓기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배우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이세를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고 외도를 통해서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남성의 유전자를 획득하는 그런 이중적인 생존 전략이죠. 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남성일수록 더 많은 섹스 파트너를 가지고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연구도 있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굵은 바리톤의 저음이야말로 여성들에게 어필하는 남성의 매력 요소 중 하나죠. 남성의 저음의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좋은 직업적인 전망이나 유전적으로 뛰어나며 사회적으로 출세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여섯 번째로 여성들을 매료시키는 남성의 매력은 바로 성격적인 요소인데요. 성격적인 요소, 그 중에서도 바로 유머 감각과 자신감입니다. 유머 감각. 유머 감각이야말로 모든 여성들이 선호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단기적인 관계를 원하든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든 여성을 매혹시키는 요소 중에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은 두뇌 회전이 빠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남성을 의미하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캐치할 수 있고 또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여성이 가진 감정적인 어떤 경계심을 쉽게 허물어뜨리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죠. 또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건 자신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절대 자신감이 없으면 상대방을 웃기지 못하죠. 내가 이런 농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웃지 않으면 어떡하나, 대략 난감하지 않을까, 쪽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유머 감각을 발휘할 수가 없죠. 자신감은 그 자체로서 상대방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자신감이 있다는 건 자기 자신이 가진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죠.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미인을 차지할 수 있죠. 일곱 번째 요소는 남자의 사회적 명성이나 지위 그리고 권력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헨리 키신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Power is the ultimate aphrodisiac. 권력은 최고의 체험제이다. 권력은 궁극의 체험제이다. 권력이야말로 여성을 성적인 매력으로 끌어들이는 그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다. 남자가 가진 지위, 명성, 권력이야말로 여성을 들뜨게 하고 흥분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독재자들이나 권력들이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진을 가끔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여성들은 경쟁자가 많은 모든 여성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알파남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이미 검증해 놓은 배우자를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남성들의 성향과는 반대죠. 남성들은 여러 남자에 둘러싸여 있는 여성을 보면 그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여성들은 남성들과 달리 수많은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남성일수록 그리고 그 둘러싸고 있는 여성들의 미모가 출중할수록 더 그 남성을 선호하게 되고 우러러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돌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죠. 그리고 스타들을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춘기 무렵에 내 속에 러브맵, 즉 사랑의 지도라는 것을 완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았던 경험, 자기 자신이 좋아했던 사람, 자신이 싫어했던 사람, 싫었던 경험, 이런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러브맵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러브맵에 따라서 자신의 이상형도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시기가 되면 그 러브맵에 따라서 자신의 이상형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랑의 불꽃이 튀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성들이 남성에게 끌리게 되는 성적인 요소들도 따지고 보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배우자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 자신들은 이런 본능적인 끌림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벼랑기가 되어서 목소리가 컥한 남성에게 끌리거나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남자에게 끌리게 되는 그런 이유를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던 여성의 성적 취향이나 남성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도 성의학이라고 하는 돋보기를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그 요소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던 어떤 성적인 취향이나 성적 끌림들도 결국은 다 과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 것이죠. 오늘 제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닥터왕 성의학 연구소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낮은 저음의 목소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